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비주의를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종종 현실성이 없다는 핀잔을 듣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들을 즐겨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과학자들도 신비의 세계를 연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신비주의적 컨텐츠가 생겨나고 있어서 저는 정말 너무나도 반갑고 신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신비주의적 컨텐츠들을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해요. 우선 조 디스펜자 박사로부터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레그 브레이튼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디스펜자 박사의 책을 추천한 내용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기 시작한 만큼 이제는 인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어떻게 하면 잠자고 있는 비범한 힘을 깨워 일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할 때이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과학자이자 현대를 살아가는 신비주의자이다. 그리고 다양한 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한 단계 높은 관점의 소유자이다. 그는 후성 유전학, 분자 생물학, 심장 신경학, 양자 역학 같은 이제는 확고부동해진 이론들이 증명하는 말을 이용해서 과학적 사고와 인간 경험 사이의 과거, 극명했던 경계들을 허문다. 그렇게 조는 자기 실현 능력이라는 새롭고 대담한 패러다임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었다. 이 패러다임이란 바로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일상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일종의 삶의 방식이자 사고 방식이다. 인간 잠재력의 무한함을 깨닫게 할 이 패러다임. 이 삶의 방식은 아직은 미개척의 첨단 분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즉 인간의 능력을 재조명한다. 그리고 가정주부, 학생, 노동자에서 과학자, 기술자, 건강 전문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미래를 약속한다. 이 패러다임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는 것은 조 디스펜자의 작업이 사실은 세상의 스승들이 수세기 동안 자기 제자들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적용한 이미 증명된 모델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간단한 생각 하나를 그 기반으로 한다. 즉, 위대한 잠재성을 한번 직접 경험하고 나면 그 잠재성을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포용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나는 티베트 고원의 어느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 옛날 한 위대한 요가 스승이 어떻게 조 디스펜자의 것과 똑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믿게 했는지 보았다. 그 가르침의 유산은 800년 전 그 위대한 스승의 집이기도 하고 교실이기도 한 동굴의 벽돌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1998년 봄, 나는 불교 성지 순례단을 이끌며 티베트 서부 고원으로 향했다. 우리는 곧장 한 외딴 동굴로 향했는데 11세기 신비주의 시인이자 요가 수행자인 밀라레파가 거주했다는 동굴이었다. 1980년대 시크 신비주의자인 요가 스승을 통해 나는 처음으로 이 전설적인 수행자 밀라레파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밀라레파의 삶을 둘러싼 미스테리를 파헤쳤다. 밀라레파는 잔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고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세속의 부를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 그 후에 잔혹하게 복수를 하고 뒤이은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다가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 은거정진한 끝에 놀라운 힘을 얻었다. 인간이 자신만의 믿음 속에 얼마나 깊이 속박되어 살아가는지를 제자들 앞에서 증명하기 위해 밀라레파가 물리학의 법칙을 깼다는 바로 그 장소에 나는 가보고 싶었다. 그리고 19일의 여정 끝에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그곳에 도착했다.
해발 4,500m가 넘는 고산 지역,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습도와 고산병을 극복하고 나서야 나는 밀라레파가 800년 전에 섰던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이 결코 설명할 수도 재현할 수도 없다는 동굴벽의 그 미스테리한 장면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정확하게 그곳에서 밀라레파는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린 다음 손바닥을 벽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밀어 넣었다. 마치 돌벽이 그곳에 없는 것처럼. 돌은 부드러웠고 손바닥은 돌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밀라레파의 손바닥 자국이 그 돌벽에 완벽하게 새겨졌고 덕분에 당대의 제자들은 물론 수세기가 지난 지금의 우리도 그 현장을 생생히 목격할 수가 있다. 동굴벽과 천장 곳곳에 불빛을 비춰보니 손자국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밀라레파의 증명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나도 손바닥을 펴고 밀라레파의 손바닥 자국에 내 손을 밀어 넣어 보았다. 800년 전에 밀라레파의 손 속으로 내 5손가락이 포근히 안겨 들어갔다. 너무도 꼭 맞아 들어갔으므로 그 손자국의 진위에 대한 내 의심은 일순간에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겸손해졌고 동시에 고무되었다. 그와 함께 나는 인간 밀라레파에 대한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벽에 손바닥을 밀어 넣던 그 순간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나는 알고 싶었다. 그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느꼈을까? 손과 돌이라는 서로 다른 물질이 같은 순간에 같은 공간을 점유할 수 없다는 물리학의 법칙을 그는 어떻게 그렇게 간단히 거스를 수 있었을까? 티베트인 가이드가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내가 묻기도 전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 위대한 스승은 명상을 통해 자신이 이 돌의 일부이며 이 돌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 돌들이 그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에게 이 동굴은 한계나 장벽이라기보다 경험을 위한 공간이었죠. 이 공간에서 그는 자유로웠고 이 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었어요. 참으로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닐 수 없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밀라레파가 해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현대의 우리가 자신들의 믿음이 깨지는 순간에 직면하는 것과 똑같은 딜레마에 빠졌음에 틀림없다. 당시 그 제자들의 가족이나 친구, 사회 역시도 한계와 경계 안에서 세상을 보았다. 동굴 벽은 인간의 몸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이라는 생각도 그 세상의 사고에 속한다. 그러나 밀라레파가 손을 돌벽 속으로 밀어넣자 제자들은 그런 세상의 법칙에도 예외가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세상을 보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분명히 옳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매 순간 옳고 그름이 달라질 뿐이다. 밀라레파가 오래전 제자들을 위해 만들어 보인 손자국 속으로 내 손을 밀어 넣으면서 나는 자문했다. 우리는 옛날 밀라레파의 제자들이 갖고 있던 것과 똑같은 그 제한적인 믿음들 속에서 여전히 갇혀있는 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믿음들에서 벗어나게 해줄 힘은 어떻게 하면 끼울 수 있을까? 진리는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에서 조 디스펜자의 교실에서 만들어지는 과학적 발견들이 밀라레파는 물론 과거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도달한 것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사실이 나는 전혀 놀랍지 않다. 우주가 이런 것, 우리 몸이 이런 것, 우리 인생의 상황이 이런 것, 모두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의 의식 자체 때문이라는 바로 그 결론 말이다. 나에게 밀라레파의 이야기는 이 보편 원칙을 설명해주는 듯하다. 밀라레파 가르침의 요지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을
스스로 이루어내거나 다른 누군가가 이루어내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믿음의 구속에서 벗어나 삶의 한계들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꿈을 현재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그때 몸으로 하여금 그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믿게 할 수 있을 때 그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는 감정적, 생리적 과정이 폭포수처럼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 뇌 속의 신경세포들, 우리 심장 속의 감각, 신경돌기들, 그리고 우리 몸속의 화학작용들이 모두 조화를 이루며 그 새로운 생각들을 반영할 것이고 양자적 가능성들이 재배열되면서 과거에 원치 않던 상황들을 우리가 바로 지금 받아들인 새로운 상황들로 바꿀 것이다.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는 매트릭스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네오가 오라클을 만나러 갔을 때 한 아이를 만나잖아요. 그 아이가 네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숟가락을 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대신 진실을 인식하세요. 무슨 진실? 하고 네오가 묻습니다. 숟가락이 없다는 진실이요. 숟가락이 없다고? 네, 그러면 숟가락이 아닌 나 자신이 휘는 거죠. 접점이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좀 머리가 띵 했습니다. 이 추천사만 읽어도 저는 너무 설레고 에너지가 막 오르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